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능사 필기 예상문제 14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곰포당 수정의 본수가 가장 작은 것은? 곰포는 이렇게 묘목을 묶은 것이죠. 이동하기 쉽게 식지 않은 장소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묘목을 묶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묶을 때 본수가, 즉 묘목의 수가 가장 적은 것, 정답부터 찍겠습니다. 네, 호두나무입니다. 호두나무 1년생 약 500번 정도로 한 묶음을 합니다. 그래서 건포는 묘목을 식지지까지 운반하기 위해서 알맞은 크기로 포장을 하는데 이것을 건포라고, 이거 패킹이죠. 그래서 호두나무 1년생은 500번 정도면 한 묶음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런 그 본수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외울 수 있는 방법은요, 눈도장 찍는 길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보면 눈에 들어오겠죠. 곰포당 수정의 본수가 가장 작은 것, 호두나무 1년생 500번 정도로 500번, 500, 묘수가 500이라는 거죠. 네, 가장 작다. 2번입니다. 사행정기관의 작동 순서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100% 맞추셔야 됩니다. 우선 이 작동하려면 맨 먼저 숨을 들이쉬어야겠죠. 흡입해야겠죠. 뭔지는 모르지만 끝에 가서는 내쉬어야겠죠. 비행기요. 그래서 맨 앞에 흡입, 그 다음에 맨 뒤에가 비행기입니다. 이렇게만 고르신다고 해도 고를 수는 있죠.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피스톤 로드가 있고, 여기서 이제 공기가 들어간 다음에 이 피스톤이 밀어 올리죠. 밀어 올려서 압축을 하면 이 상사점까지 간 데서 여기서 압축을 하면 여기서 연료가 분사되고 스파이크가 일어나면서 불이 튀기게 되죠. 그러면서 폭발을 하게 돼요. 폭발을 하게 되면 그 힘으로 팍 뒤로 밀리면서 이 크랭크 축이 180도를 돌아줘요. 그러고 나서 배기가 일어나죠. 여기에 있던 공기가 이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순서로 사행정은 돌아간다. 이 행정은요, 이것 하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 둘이죠. 사행정은 따로따로입니다. 이거 하나마다 180도가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행정에서는 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하나의 행정이 돌면 어떻습니까? 720도가 돌죠. 그래서 두 바퀴가 도는 거예요. 크랭크 축이요. 어쨌든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순서로 사행정기관이 작동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입니다. 오동나무 빗자루병의 매개충이 아닌 것은? 자, 오동나무 빗자루병. 오동나무 빗자루병은 그 병원균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그렇죠. 파이토플라즈마입니다. 플라즈마인데 이 플라즈마를 옮기는 게 있어요. 그걸 매개충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매개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눈에는 들어올 거예요. 예, 정답은요. 솔수염 하늘소예요. 솔수염 하늘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나무 제선충의 그 매개충이죠. 그리고 담배장잎 노린재, 썩떡나무 노린재, 오동나무 매미충은 오동나무 빗자루병, 즉 파이토플라즈마를 옮기는 매개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동나무 빗자루병은 마이코플라즈마, 나가 이것이 병원균이고 담배장잎 노린재, 썩떡나무 노린재, 오동나무 매미충에 의해서 매개됩니다. 솔수염 하늘소, 요게 솔수염 하늘소예요. 얘는 소나무류의 그 숲이 밑에서 유충이 형성충과 목조부를 갉아먹는데 그것 자체로는 큰 피해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소나무 제선충을 옮기는데 이게 소나무 제선충의 선충이에요, 선충. 이 선충이 얘들 몸속에 있단 말이죠. 몸속에 얘들이 들어가서 얘가 알을 까거나 또는 얘의 상처를 통해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소나무에 물관부가 있잖아요. 영양분 빨아 올리고 이런 것을 얘들이 번식을 해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양실조로 죽어버려요, 나무가. 이렇게 이게 제선충이죠. 자, 소나무 제선충 크기 1mm 내외의 실 같은 선충 이거죠.
이것이 솔수염 하늘소, 이 솔수염 하늘소에 몸속으로 들어가서 서식하다가 새순을 갉아먹을 때쯤이면 상처 부위를 통해서 이제 나무로 침입해가지고 빠르게 여기서 증식을 해서 수분이나 양분의 이동 통로, 이 소나무에 수분이나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버려서 죽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약도 없다. 100% 죽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소나무 재선충이. 이 소나무 재선충의 솔수염 하늘소가 이 선충, 얘를 옮기는 매개충이다. 그래서 오동나무 빗자루병의 매개충은 이 세 가지고 솔수염 하늘소는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목병의 중 바이러스 의한병은 이런 문제도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의한병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그렇죠. 모자이크병이에요. 바이러스 의한병 그러면 딱 하나, 모자이크병이다. 뽕나무 오갈병의 병원균은 자, 뽕나무 오갈병의 병원균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파이토플라즈마입니다. 이건 그냥 자동적으로 암기하셔야 합니다. 뽕나무 오갈병의 병원균 그러면 파이토플라즈마. 뇌화력이 강한 수종으로 오른 것은 뇌화력이 강하다는 것은 뭡니까? 불나도 잘 안 죽는다 그 말이죠. 산불나도 잘 안 죽는 나무. 눈에 어느 정도 들어오죠? 답은요. 그렇습니다. 사철나무와 피나무. 사철나무는 항상 푸르러서 그렇게 쉽게 피해를 안 입겠죠. 이건 아시겠죠? 피나무는요. 불이 다가오면 피를 흘려서 어떨까요? 불이 무서워서 피하거나 아니면 뭐 너무 불쌍해서 피하거나 실제로 피가 나오나요? 그건 아니고 애우기 쉽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피나무는 불이 오다가도 피해버려서요. 피해버리기 때문에 피한다의 피할 피자 그렇게 해버립시다. 그래서 사철나무하고 피나무는 뇌화력이 강하다. 불이 나도 잘 안 죽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림목과 경쟁하는 목적 이외의 수종 및 형질 불량목이나 콩목 등을 제거해서 원하는 수종에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장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작업은 이렇게 묘목을 심었습니다. 묘목을 심었는데 이 옆에가 원하지 않는 아카시아 나무가 와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거 오래 놔두면 얘가 자라고 얘 죽죠. 그럴 이거 베어져 버리는 거. 그렇죠? 원치 않는 거. 목적 이외의 수종. 이거는 지금 내가 밤나무 키우려고 하는 거지 아카시나무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베버리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칡농꿀이 돌아와서 이렇게 막고 있어요. 이게 콩목이에요. 햇빛을 막고 있어요. 이것도 제거해 버려요. 이렇게 해서 또 하나는 뭡니까? 형질 불량목. 밤나무를 심었는데 얘는 보니까 아예 뭐 자라는 것 자체가 옆으로 삐뚤어 자라요. 이거 아예 처음부터 베버려야겠죠. 이것도 베버리고 이렇게 베버리는 거 위에 막는 놈 베버리고 날라온 아카시 베버리고 밤나무 중에서 제대로 못 클 놈 베버리고 될 만한 놈만 잘 자라게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재벌 작업이라고 한다. 옆에 있는 놈을 베버리고 제거한다 말이죠. 벌채에서 위에 뭡니까? 그 햇빛 막는 칩순이나 이런 거 베버리고 이것을 재벌 작업이라고 한다. 나무 아래 심기, 수화식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무 아래 심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큰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에서 종자가 떨어져서 여기서 난다든가 이런 게 아래 심기예요. 또는 뭐 일부러 심을 수도 있겠죠. 종자가 떨어져서 천연임으로 되는 것도 없고 이 밑에다가 묘목을 심을 수도 있죠. 아래 심기를. 그러려면은 이 큰 나무 아래다 아래 심기를 하려면 뭐겠어요? 이거는 햇빛을 잘 안 봐도 살 수 있는 거 음지식물을 심어야겠죠. 음지식물. 양지식물을 심으면요. 햇빛 못 봐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무 밑에 심는 것은 음지식물을 심어야 돼요. 자, 수화식재용 수종으로는 양수종으로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수화식재용 이 큰 나무 밑에다 심는 거는 뭘 심어야 된다고요? 음지식물. 햇빛이 별로 안 쬐어도 살 수 있는 음지식물을 심어야 되는데 양주수종을 심는다 했으니까 이거는 틀린 것이고
소화식재는 주인목의 불필요한 가지 발생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맞죠? 소화식재는 입내 미수 환경을 개량하는 효과도 있어요. 예, 비료목의 효과도 있고요. 소화식재는 표토 건조 방지. 그렇죠? 이 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이 그늘이 여기도 건조를 방지해 줄 수 있겠죠. 지력을 증진, 비료목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맞죠. 그러면 소화식재용 수종으로 심을 수 있는 음지식물을 심어야 된다. 음수. 근데 양수 그랬으니까 8번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무 아래 심기 소화식재, 소화식재용 수종으로는 양수 틀렸고 음수 수종으로 한다. 산벌 작업의 순서로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도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야, 숲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 나무들이 이렇게 이제 심어져 있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산벌은 뭐냐면 맨 먼저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비벌이에요. 예비벌. 예. 이 나무들의 10 내지 30%를 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베버리면 어떻겠어요? 이 나무들은 이제 튼튼하게 잘 자라겠죠.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튼튼하게 잘 자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나무들에서 튼튼한 씨가 여기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숲을 이루게 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먼저 하는 게 예비벌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 씨가 튼튼해지는 한 2, 3년 돼서 이제 씨가 튼튼해졌어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나무들을, 잣나무들을 다 베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종벌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정자가 떨어져서 잘 살게 하려고 벌치하는 거예요. 이 아래에 있는 나무들, 이거는 다 베버리는 거죠. 이걸 하종벌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씨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잘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 씨들이. 그래서 더 이상 이 어머니 나무의 덕을 안 봐도 햇빛 가려주고 뭐 이런 거 바람 불면 막아주고 이런 거 안 해도 저 혼자 다 큰 만큼 자랐어요. 그러면 뭘 베버려요? 이 어머니 나무 얘들을 베버리는 거예요. 이제 베서 쓰는 거죠. 예, 이 모수들을 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갱신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을 마지막 베버리는 걸 후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맨 먼저 예비벌을 하고 그 다음에 예비벌 하면 이 나무들이 이렇게 베어버리면 나머지 나무가 튼튼해져서 정자가 결실이 잘 맺겠죠. 이제 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씨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주위에 있는 걸 다 베어버리는 거. 이걸 하종벌. 떨어져서 잘 자란 다음에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어머니 나무도 베어버리는 거. 후벌. 그래서 정답은요. 예비벌, 하종벌, 후벌이 되겠습니다. 9번에 4번입니다. 10번입니다. 정원목 및 정원석 주위에 잎목을 휘감은 풀들을 깎을 때 안심하고 사용 가능한 예불기의 날 형태는 자 정원석도 있고 정원목도 있어요. 이런 데다가 그 금속날을 대면요 예불기도 망가져요. 왜냐하면 그 뭡니까 타격을 그 날이 돌멩이를 치거나 이랬을 때 날도 나가지만 그 타격이 예불기 본체 쪽으로도 와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 그 칼날로 된 날을 쓰면 안 돼요. 그럼 어떤 날을 쓰느냐? 예, 나일론 코드식 날을 쓰는 게 좋아요. 예불기 작업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나일론 코드식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나일론 끈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돌면서 풀을 깎는 거예요. 물론 둔감을 하죠. 그렇지만 안전해요. 그래서 이 나일론 코드식을 쓰는데 어떤 때요? 이 돌멩이 많거나 이 굵은 나무 많거나 이런데 예, 그래서 이 금속 칼날을 쓰지 않고 나일론 줄로 쓰는 거 이것을 나일론 코드식이라고 해요. 11번입니다. 벌목 중 나무에 걸린 나무의 방향 전환이나 벌도목을 돌릴 때 사용되는 작업 도구는 자, 벌목을 했는데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근데 이 나무를 돌리려고 그래요. 이쪽으로 돌리려고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그렇죠. 지렛대 집어넣고서 밀면 이거 돌아가는 거죠. 이때 쓰는 거 방향 전환 벌도목 돌릴 때 뭐요? 지렛대. 시켈봉은 무엇인지 아시죠? 이 나무 심으려고 해서 구멍 뚫는 거 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림을 잘 못 그리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집어넣어서 구멍 뚫는 거 이게 시켈봉이라고 그래요. 쐐기는 예, 이렇게 해서 여기 치고 여기다가 쐐기 받고 톱으로 계속 썰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쐐기예요. 박피삽은 뭐냐면 나무 이렇게 껍질 벗기는 거예요. 껍질 벗기는 거. 박피하는 거예요.
자, 벌목 중 나무에 걸린 나무의 방향 전환이나 벌도목 돌릴 때 사용되는 작업도구 지렛대. 12번입니다. 솔라방이 주로 산란하는 곳. 솔라방이 알 까면 뭐가 되죠? 이게 송충이 되죠? 예, 송충이 알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솔잎 사이다 까, 이게 솔잎 사이.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 송충이 알이에요. 이게 솔잎 사이다 다 까놨는 거 이렇게. 그래서 솔라방이 주로 산란하는 것. 즉 송충이 알은 어디다 놨냐? 솔잎 사이다 놨다. 국가가 성수가 후에 10년 이상이나 모수에 부착되어 있다가 그래서 정자의 발악이 상실되지 않고 있다가 언제요? 산불이 나면 그때서 인편이 열리면서 어, 그 발화가 되는 이런 수종이 있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예, 로치폴 소나무죠. 산불이 나야만 싹트고 나는 애. 뭐 이름을 뭘로 붙인 게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른 나무는 다 죽는데 얘만 살아나요. 평상시는 발화도 안 되죠. 예, 산불 나는 그 강한 열이 있어야만 얘는 인편이 열려서 발화가 되는 거예요. 예, 방크스 소나무하고 로즈폴 소나무가 그런 나무예요. 로즈폴 소나무, 방크스 소나무는 산불에 의한 고열을 받아야만 비로소 열매가 벌어져서 종자가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무는 뭐냐? 로즈폴 소나무와 방크스 소나무다. 다음 중 내음성이 강한 수종은 음지식물이죠. 내음성. 답이 들어왔죠? 예, 너도밤나무입니다. 잣나무는요. 이거는 중용성이라고 그래요. 반내음성이 반내음성. 그 다음에 밤나무나 졸참나무 이쪽은요. 밤나무, 졸참나무 이쪽, 떡갈나무 이런 쪽은 이거는 양지식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양성. 너도밤나무는 음성, 음지식물. 잣나무는 반음지식물. 지금 이것도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너도밤나무는 음지식물이다. 그래서 내음성, 음지식물, 주목, 너도밤나무, 회양목, 편백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중용수, 즉 반음지식물, 잣나무, 양수, 밤나무, 절참나무, 상수리, 떡갈, 굴참나무, 낙엽성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양수, 음수 이 정도는 암기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음성이 강한 수종은 너도밤나무, 잔존시키는 잎목의 성장 및 형질 향상을 위하여서 잎목 간의 경쟁을 완화시키는 작업은 정답은 눈에 들어왔죠? 잡목신 잎목의 성장, 형질 향상, 형질 향상을 위해서 잎목 간의 경쟁을 완화시킨다. 나무가 너무 팹니다. 이게 경쟁을 해요. 그래서 햇빛을 제대로 못 봐 이게.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벌목을 해줘요. 그럼 얘들이 이제 뭡니까? 이제 견실하게 잘 크겠죠. 나무들이 경쟁을 하지 않고. 이 중간중간 배주는 걸 뭐라고 하냐 이거죠. 이걸 간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경쟁을 완화시키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간벌 작업 이렇게 택하셔야 합니다. 전나무 50%, 산서나무 20%, 물풀의 15%, 호두나무 10%, 단풍나무 5% 골고루 섞어서 혼합해서 하는 이런 살림. 혼합립, 혼효림. 그렇죠? 네, 골고루 혼합해서 혼합하니까 뭐예요? 혼효림. 동령님과 이령님의 차이점. 자, 동령님은 같은 나이, 이령님은 다른 나이예요. 산에다가 싹 개벌에 싹 밀어버리고 인부 50명 풀어서 에, 뭐랄까요? 뭐 밤나무 1년생을 심는다 또는 소나무 1년생을 심는다. 동일하게 1년생 갖다 다 심어버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건 동령님이에요. 령은 나이란 말이죠. 같은 나이로 이루어진 숲이에요. 이령님은요. 1년생도 있고 5년생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거 이것이 이령님이에요. 자, 동령님 내에 작은 나무들이 장차 유용인목으로 된다. 똑같이 1년생을 갖다 다 심었어요. 여기다가 1년생을 다 심었는데 어떤 건 제대로 쭉쭉 자라는데 어떤 애들은 자라질 않고 꼬불꼬불하고 그 자리에 앉아 난쟁이처럼 앉아 있어요. 응? 근데 이 나무가 장차 유용인목이 될까요? 이게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틀린 것이죠. 갱신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 이게 동령님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동령님의 특징은요. 인부 50명 풀어가지고 1년생 소나무, 잣나무 망구로 심어버렸다. 그렇죠. 갱신은 짧은 시간 내에 며칠이면 이루어질 수도 있죠. 물론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건 동령님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이죠. 풍해가 매우 적다. 너도 어린 나무만 심었기 때문에 어린 나무를 막아줄 모수가 없어요. 어머니 나무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동령님은 풍해가 적다가 아니라 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것이죠. 임상유기물이 지속적으로 축적된다. 이 나무들이 큰 나무와 이렇게 적은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야만 어떻습니까? 이 나무에서 떨어진 이런 유기물이 얘들의 먹이가 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어린 나무만 갖다 심었으니 비료목도 제대로 안 돼요. 이게 비료 효과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임상유기물이 지속적으로 축적된다는 건 틀렸어요. 이건 이령님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것은 동령님 같은 나이 또래 1년생 잣나무 인부 50명 풀어서 산에서 싹 심어버렸다. 짧은 시간 내에 갱신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작업도구와 능률에 대한 기술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루의 길이는 적당히 길면 힘이 강해진다. 그러겠죠? 도끼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도끼가 있다. 근데 이 날이 적당히 길어야 이걸 내리칠 때 힘이 있겠죠. 너무 짧으면 힘이 적겠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것이죠. 도구의 날끝 각도가 클수록 나무가 잘 빠개진다. 맞죠? 네. 각도가 이렇게 적은 거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각도가 있는 거라고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벌어줘야만 나무가 잘 쪼개지겠죠. 이것도 맞고요. 도구의 날은 날카로운 것이 땅을 잘 파거나 자를 수 있다. 이것도 맞겠죠. 도구는 가벼울수록 내려치는 속도가 늦을수록 힘이 세진다. 이건 틀렸죠. 무거울수록 힘이 세지고 내려치는 속도가 클수록 힘이 세어지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도구는 무거울수록 내려치는 속도가 빠를수록 힘이 세지는데 반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잡초나 관목이 무성한 경우에 피해로 적당하지 않은 것. 잡초, 관목은 뭐예요? 작은 나무들이에요. 이렇게 덤불 같은 거. 이걸 관목이라고 그래요. 이런 게 무성할 때, 자, 이런 데서 중간 기주의 병충해들이 많아요. 매개충이. 맞죠? 양수 수종의 어린 나무 생장을 억장한다. 그렇죠? 잡초나 관목이 우거져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양지식물, 빛을 많이 봐야 되는 이 양지식물의 어린 나무들은 크지를 못하겠죠. 얘들이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죠. 지표를 건조하게 한다. 잡초나 관목이 많이 우겨져 있으면 그 밑에 흙은 마르질 않겠죠. 습기가 많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거고요. 임시를 갱신하려을 때 방해 요인이 된다. 임시를 갱신하려고 하면 이 잡초나 관목은 전부 다 베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방해 요인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적당하지 않은 거 그러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잡초나 관목이 많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땅은 햇빛이 잘 노출되질 않아서 마르질 않아요. 그래서 건조하게 된다 그러면 틀린 거죠. 습하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20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주요 소나무 ip록병균의 중간기주. 소나무 ip록병균은 뭡니까? 병원균이 이게 담자균이에요. 곰팡이인 담자균인데 어떤 나무에서 있다가 소나무로 옮겨와요. 그런데 그 중간 기준인 것과 아닌 것을 고르라 이 말이에요. 답부터 말한다면 요거는 중간 기주예요. 얘들은 소나무 잎록병균이 황병나무나 등골나무나 잔대나 이런 데 있다가 이쪽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소나무 쪽으로. 그런데 효노색은요. 효노색은 얘는 뭐하고 중간 기주냐면은 포플라 있죠. 예, 포플라 잎록병의 중간 기주예요. 효노색이. 그림을 볼게요. 자, 얘가 소나무 잎록병이고요. 그래서 소나무 담자균류에 속하는 녹병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으로 중간 기준은 뭐냐면 소나무 중간 기준은 황병나무, 참치, 쑥부쟁이, 잔대, 등골나무예요.
근데 현오색은 이게 현오색이에요. 이 현오색은 여기에 있던 담작인이 어디로 가요? 포플러로 가서 포플러 임노병을 일으키는 담작인이에요. 이게 그 중간기주예요. 그래서 포플러 나무 밑에 있는 이 예쁜 꽃, 현오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보기는 좋겠죠. 포플러 밑에 현오색이 있으면. 그런데 서로 가까이 있어서는 곤란해요. 예, 가까이 하기에는 뭐 너무 먼 당신 그러듯이 이 뭡니까? 효노색이 이렇게 예쁘기는 하는데 포플러도 예쁘죠. 그런데 서로 가까이 있으면 포플러 임노병 병원체를 옮겨요. 병균을. 그래서 포플러하고 효노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얘네들은 예쁘기는 한데 서로 좀 가까이 있기에는 좀 그렇다. 떨쳐놔야 된다. 왜? 효노색하고 포플러 임노병은 중간기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요 발생하는 주요 소나무 임록병의 중간 기준은 잔대 황병나무 등골나무이다. 현오색은요, 포플로 임록병의 중간 기준이다. 현오색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